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들이 또 상승 마감을 하면서 그 에너지 받아서 우리 증시도 기분 좋게 또 갭 상승 출발했고요. 또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대선이 있었죠. 네. 그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떠오르는 게 또 우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화요일이죠. 네. 대선 끝나면 시장 한번 좀 반등 시작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딱 두 가지 리스크를 뽑는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 그렇죠. 이제 뭐 대선까지 끝났으니까 총선이 한 2년 정도 후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치적인 리스크는 좀 없어지고 아마 대선 이후에 이제 정책주들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관련해서 또 우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수익을 냈죠. 무려 네. 38%입니다. 네, 우진이 그래도 2월 달에 되게 시장 힘들었는데 네. 38%나 냈네요. 2월 14일에서 7,950원인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좀 강하게 고수했었죠. 이전 정부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 이제 탈원전보다는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원전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지구 오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석탄이나 이렇게 화석 원료거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게 이제 좀 조심하지 않게 SMR로 소형 원전 모듈을 만들게 되는 추세인데 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 기조를 돌려서 이 에너지는 원전에서 좀 뽑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같이 가야 되는 좀 분위기입니다. 우지는 뭐 실적하고 기술력 확실히 검증된 기업이죠.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꼬리 달고도 올라가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은 지금 한 38% 수익 났으니까 이런 자리는 항상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잡지 않는 한. 네, 우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또 울고 있다가 네. 최근에 또 급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안에서 저희 코스모화학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장중에 12% 수익 났습니다. 코스모학이 그렇게 많이 나왔나요? 네. 코스모학 같은 2월 16일,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좀 수익을 좀 줬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학도 지금 저점 구간입니다. 참 크게 하면 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지분법 말해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고, 아무래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의 길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상당히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니까요. 뭐 천천히 팔딱팔딱한 기업은 아니지만 좀 매매하셔도 되고 좀 끌고 가셔도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은 매매하셔도 좋고 또 끌고 가셔도 된다는 두 가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히든카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카드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선은 끝났지만 어제 네. 대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뭐 박빙의 승부를 냈는데 어제 대선 개표 방송에 관련된 종목을 좀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키워드는 뭐죠? 대선 개표 방송의 XR 기술, 확장 기술. 제가 어제 KBS에서 메타버스 개표 투표를 세계 최초로 했다고 멋있죠. 봤거든요. 네, 뭐 확장현실 하면서 그게 이제 가상현실이거든요. 네. 메타버스가. 거기에 증강현실 가져오고 데이터까지 가져오면서 확장현실로 뭐 좀 이렇게 아주 우주적인 좀 공간이 생각이 들면서 네. 되게 하여튼 보기 쉽고 편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그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관련 수위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작년 말 상승하다가 또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반등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오늘 들고 네. 와주셨을까요? 실적이 아주 이제 실적이 너무 좋은데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쵸. 주가가 원위치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원위치 나왔으면 수익 내기 상당히 쉬울 거예요. 좋은 매수 타이밍. 예, 바로 올해 상반기에 2개의 상장을 자회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가온미디어라는 실적 대박주입니다. 네, 실적 대박주로 가온미디어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가온미디어 현재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4.86%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가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요. 12,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온미디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를 뭐 한 번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 수익을 좀 드렸었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오늘 가온미디어가 이제 대선 개표 방송 연관되기도 하지만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원위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메타버스 대선 개표 방송 활용하면서 이 회사가 사실 가온미디어가 셋탑박스 업체였어요.
셋탑박스는 다 아시잖아요. 집에서 쓰는 거. 근데 이 회사가 인공지능 AR 솔루션 업체로 딱 변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AI 셋톱박스를 개발을 해서 그걸 생산해가지고 기가진이 3 KT에 납품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AI 솔루션 셋톱박스를 인공지능에서 상용한 기업이다.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 3사에서 KBC, MBC, SBS에서 다 이제 우리 다 개표 방송을 보셨을 텐데 가상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확장 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로 거기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발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해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시 정도면 다 주무셨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가상현실로 XR 확장현실을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은 실제 지금 활용하면서 수익이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온미디어 2가지 투자 포인트 보면요. 가온미디어는 지금 PBR 정도인데 상당히 메리트 있죠. 가온 브로드밴드 지금 매년마다 2배씩 매출액이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0억에서 2,000억에서 2,000억에서 4,000억으로 보시면 좋고 가온 칩스도 상반기에 IPO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다. 그래서 2마리 토끼가 있는데 이 시총만 해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하게 되면 가온미디어 상당히 지분포로 크게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 XR 필수 플랫폼이죠. XR 융합 프로젝트 국제까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글라스입니다. 이 XR 글라스를 아마 연내에 개발이 완료되면 이게 정부에다가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되고 국채 그리고 자회사 상장 그리고 실적 그리고 정책까지 한 4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이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 메타버스 지상파 3상에서 개표 방송 미래 구순을 구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IT 기술이 최고인 것 같아요.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테마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271억으로 192%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한 80%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80%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이다. 순이익대 190억으로 654%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실적이 영업이익 20억에서 190억, 영업이익이 90억에서 270억. 근데 주가는 완전 바닥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청와대 모습이고요. 가상현실 구간입니다. 세계 최초로 AI 솔루션 상용화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2,000원하고 13,000원에서 잡기만 하면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주는 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 어떻습니까? 바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19,000원, 2만 원까지 준다. 시장이 이제 대선 정책적인 리스크, 정치 리스크도 끝났으니까 빠르게 가느냐, 서서히 양봉을 보이면서 가느냐, 아마 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지금이 좋은 매수의 기회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가온미디어 그럼 현재 목표가랑 또 손절가도 잡아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한 2만 원 정도 잡고 싶은데요. 그냥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좀 작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고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17,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또 많은 수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히든카드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번 세계 시장 점유율 1인 비메모리 테스트 한번 점유율 1인 한 기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후공정인데 이제 반도체가 삼성에서 만들면 그걸 검사해야 되잖아요. 네. 검사를 해야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쵸. 불량품 나오면 안 되니까. 바로 그게 국내 점유율 1위이기도 하고요.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검사하기 위해서는 또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그만큼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기업일 네. 텐데요. 그렇다면 그 기업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반도체 하면 이 기업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바로 테크윙이라는 기업입니다. 테크윙 DDR5 전환 수혜주 안에서 또 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만나보겠고요. 현재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 공개됐고요. 현재 흐름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4.81% 상승하고 있습니다. 19,6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테크윙이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2020년도부터 영업이익이 한 380억, 360억씩 되게 많이 나는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 좀 넘겨주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세대 D램, DDR5 전환 본격화인데 그냥 쉽게 좀 말씀드리게 D램이 뭐냐. 우리 가운데 컴퓨터의 보드 보면 그 CPU 꽂잖아요. 인텔 같은 거, AMD나. 그죠?
퀄컴이나 거기에 옆에 한 이렇게 길게 된 세모 있을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는 엑셀레이터. 그걸 꼽는 겁니다. 근데 그게 DDR5였어요, 지금까지. 이제 DDR을 꽂을 때가 왔습니다. 왜?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구현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은 데이터가 송수신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훨씬 더 빨라야 되죠. 그래야 많은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러니까 DDR5인데 이 DDR5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전력적인 소모 면에서 DDR4보다 2배 정도 빠르고요. 속도도 2배 정도 빠릅니다. 전력 소모도 낮고 속도는 2배 정도 빠르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우리 메모리 강국의 최대 1인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지 않나. 사실 이 DDR5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D램이 전면 교체가 되면 테크인 아주 큰 세유지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메모리 핸들러 1위 업체로 이미 입지를 다지고 있었죠, 사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비메모리가 삼성이나 SK에 투자를 하면서 비메모리 핸들러까지 지금 매출액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고요. 비메모리 검사 장비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이 한 비중이 한 80% 정도 되는데 전 세계 지금 48국이 납품하고 있어요. 당연히 글로벌 점유율은 50%, 60%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핸들러 테스터 세계 점유율 1위고 국내에서 독보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주가 이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앞으로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도체가 이런 걸 구현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테크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에서 19,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회사가 나빠서 뭐 돈을 못 벌어서 아니죠. 시장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면서 바닥을 잡는 모습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마 메모리 부분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메모리 쪽까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익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비메모리까지도 점령한 기업입니다. 저희 목표가랑 손절가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요즘 폴더블 폰이 상당히 인기적이잖아요. 네. 네, 상당히 많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의 그 패널 외관 검사까지 공급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대선도 끝났고 많은 분들이 허니문 랠리가 찾아올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더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대선 전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무료 방송을 안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무료 방송은 3시 30분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나 정책 주도주가 나올 거예요. 3시 30분에 무료 방송에 오셔서 많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남 매니저 3시 30분에 무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두 종목 알아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